상업입진원에서는 지난주에 크리스탈론을 했던가 안 했던가요? 했죠.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없겠죠? 크리스탈론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네일리. 그럼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네일리 이론적으로 공부할 것은요,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작은 도시에 가깝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리 법칙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론적으로 나왔던 건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시험에 낸다. 그럼 여기 있는 양가로 2번. 여기 이제 A도시 흡입력, A도시 유인인구 비율, 흡입률, 요거는 계산 문제 할 때 하는 거고, 네일리에서는 이론적으로 나온 게 2번하고 3번이다. 그러니까 네일리는 계산 문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두 가지. 그러니까 네일리는 좀 이따 계산 문제 풀면 끝나요. 캔버스 갑니다.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한 것은 요거 하나. 캔버스는 네일리의 소멸부터 수정하여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 설정식을 도출하는 거예요. 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두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 상권의 경계가 어디쯤인가, 그걸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도출했는데 그게 누가 있다? 캔버스. 이게 캔버스의 분기점 설정식. 자, 그 다음에 3번은 계산 문제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 문제 좀 이따 풀어보면 되고, 이제 허프로 갑시다. 허프의 확률 모형, 다른 말로 중력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건 몇 가지요? 세 가지.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성향, 기호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제시했다. 확률을 제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 하는데,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세 가지. 거리, 경쟁 매장의 수, 쇼핑센터의 면적, 그 수 면으로 결정된다. 요거 하나.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소비자는 먼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니까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근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간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 공간 마찰 계수는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고객이 부담하는 정도. 교통이 발달하면 공간 마찰 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에 따라 달라지고, 요 A라는 점포에서, A라는 매장에서 어떤 제품을 취급하는가에 따라서 공간 마찰 정도는 달라진다. 전문품하고 편의품을 두 개 비교하면 어떤 게 마찰 계수가 더 크다겠습니까? 일상용품, 편의품이 마찰 계수가 크다. 전문품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마찰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그럼 끝났어요. 또 이론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 나오겠지. 이렇게. 상업입지는 이제 계산 문제 이제 풀어봅시다. 78쪽의 상업입지론 요 대표 유형 문제는 지난주에 풀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13번 문제, 14번 문제도 이미 다 풀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풀어야 될 문제는 몇 번 문제를 푸냐면 16번 문제 가봐요. 16번 문제. 16번 문제 풀기 전에 15번 문제부터 가봅시다. 15번 문제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매 중력 법칙이 누구 이론입니까? 소매 중력 법칙이 누구 이론이요? 15번 문제 3번 지문 소매 중력 법칙. 이게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야. 소매 인력 법칙하고 소매 중력 법칙과 같은 말이라고.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중력 법칙 같은 말이라고. 이게 같은 말. 그러면 15번의 3번 지문은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즉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입력은, 어떤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상점의 규모가 클수록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고,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럼 3번 지문에 소매 중력 법칙에 따르면,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어떤 특정 매장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그 말이지. 상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끌어들이는 힘은 강할 것이고, 거리가 가까우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상점의 규모가 크고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OX, X. 거리는 멀수록이면 가까울수록입니까? 가까울수록. 자, 됐어요. 그럼 나머지 지문들은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16번 문제 갈까요?
자, 16번 문제 7번 봅시다. 16번 문제는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습니다. 허프의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중력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세 가지 불러요.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중심지론, 허프의 중력 모형 그런다고.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허프의 중력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A 점포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좀 이따 계산 문제. 좀 이따 보면 계산 문제 나온다고. 그 계산 문제 풀 때 여기 또 나올 거라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실제 질문이죠. 2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결정된다. OX? X. X잖아요.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질 것이고 왜 쇼핑 물건의 특성이 편의품인가 전문품에 따라서 공간 마찰 계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품은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는 거고 전문품은 공간 마찰 계수가 작아지는 거고 그럼 2번 질문은 O입니까? X입니까? X.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에요. 1번. 여기 최근에 나왔던 거죠. 허프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교통 조건이 나쁠 경우 공간 마찰 계수가 작아지게 됩니까? 커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지. 공간 마찰 계수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그러면 공간 마찰 계수는 작아질 건데 교통 조건이 나쁜 경우는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되는 거지. 4번. 전문품의 경우 일상용품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크답니까? 작답니까? 작다. 5번.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확률론적 접근보다는 결정론적 접근을 필요하다고 봤다. 확률론적 접근이죠. 확률.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죠.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고 한다. 확률 모형.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접근했다. 답은 몇 번이요? 1번. 자, 이제 18, 19, 그 다음에 21번. 요 계산 문제. 세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럼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네. 상호유기론도. 자,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가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18번 문제 정도만 풀고 있으면 돼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는. 그럼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에서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두 가지. 계산 문제 두 가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다음 두 번째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계산 문제.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데 이 계산 문제도 두 가지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을 물어보죠.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럼 B도시 시장 점유율도 있을까? 있겠지. A도시 시장 점유율이 A도시의 흡입률 그래요. 흡입률. 또 다른 말로 인구 유인 비율 그래요. 인구 유인 비율. 18번 문제를 아직도 못 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풀어야 돼. 요거 나온다고 생각하고 요거 거라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A도시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 규모 이렇게 이 두 가지 물어본다.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A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 인구 유인비율, 흡입률은 무엇부터 출발해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다 뭐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A도시의 흡입력부터 출발하지. 그럼 A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전부 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A도시의 흡입력. A도시 흡입력 플러스 B도시의 흡입력 분의 A도시의 흡입력. 이게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 문제. A도시 흡입력은 A도시까지 거리가 C도시는 A도시로부터 몇 킬로? 5킬로. 그럼 5의 제곱.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 그럼 여기도 인구수로 나왔지. A도시는 인구 얼마? 5만. 그럼 여기 5만 명. 플러스 B도시 이제 흡입력도 나왔대. B도시 흡입력은 B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 B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10만. 10만 명. 그럼 여기 10만이 올라갔지. 이렇게. 여기 A도시 힘, B도시 힘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얘는 지금 A도시 시장 점유율 물어보니까 A도시 힘이 올라가죠. 5의 제곱, 5만.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5만을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몇 나와요? 2천. 요거 2천 나와. 2천 나왔습니다. 10만을 100으로 나눠요. 그럼 얼마 나와? 1000. 1000 나와요. 그러면 전체는 얼마? 3000. 3000이고 A는 얼마? 2000.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의 흡입률, A도시 인구 유인 비율은 3분의 2. 그럼 B도시는요? 3분의 1. 자,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요거. 네,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네일리의 소멸요법제에서 A도시, B도시 시장 점유율 물어볼 수 있고, A도시, B도시 인구 유인 비율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면,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 그럼 1번 물어보고 2번 물어본 거? 2번 물어본 거. 2번. 요 인구 규모. 그럼 A도시 유인 인구 규모는 사람 수거라고 나왔어요. 그럼 사람 수거라고 나오면 반드시 문제의 단서를 본다. 단서. 사람 수거라고 나오면. 그럼 A도시 유인 인구 규모는 C도시 인구수 곱하기 단서가 있는 거 봐라. 단서. 그리고 A도시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해주면 된다. A도시 시장 점유율 이렇게. 그럼 C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5만. 6만. 5만이라 6만 명이다. 그 다음에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서는 있긴 있는데 없는 거다 똑같죠? C도시의 모든 인구는 A도시의 B도시만 구매한다. C도시 인구 중에서 80%만 이용한다. 이렇게 주면 단서가 주는 거야. 단서 없는 거죠. 그럼 단서 쓸 필요 없고.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몇? 3분의 2. 그럼 6만 명 중에서 3분의 2가 A도시 본다는 소리죠? 얼마? 4만 명. 그럼 B도시는 얼마? 2만 명. 2만 명. 끝났대. 자, 그래서 답을 굳이 구한다면 몇 번인가요? 4번. 이걸로 끝이죠. 더 이상 없으니까. 여기다 단서를 준다면 그럼 반드시 단서 써먹는다는 거. 사람 수 구하는 거 잘 나옵니다. 인구 규모, 유인 인구수, 이용객 수, 사람 수 구하라고 나오면 반드시 뭘 써먹는다? 단서를 써먹는다. 사람 수 구하라고 나오면 반드시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한다. 네일리, 허프에서 문제가 나오면 단서가 있는가를 반드시 가서 확인하라. 단서. 문제를 읽고 단서에다 동그라미 크게 쳐놓는다고. 그래서 단서가 있는데 써먹지 않으면 틀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네일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자, 캔버스 갑니다. 캔버스.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딱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죠.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 캔버스는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상권의 경계 지점이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소멸 중력 법칙은 뭐예요? 수정했다. 이론적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요거 3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32회 때. 19번 문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계산 문제 볼 때 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 공식이 또 어려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좀 요거 문제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쉬는 시간 팀장님한테 배우시라고. 팀장님 보면 요거 쉽게 가르쳐 주니까 팀장님한테. 이 공식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자, 그러면 공식은 만약에 A도시로부터, 여기는 지금 A도시, B도시 나오지 않고, 여기 이제 매장 나올 수도 있고, 보면 도시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19번 문제는 지금 32회 됐는데, 캔버스의 분기점에 기초할 때 A도시와 B도시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했어요. 이거는 도시이죠, 도시. 근데 가끔씩 도시가 아니라 매장을 줘요. 어떻게 주냐면, A도시에 A 매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B도시에 B 매장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가 나오든 매장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어디 지점인가? 공식은 만약에 A도시로부터 상권의 경계다. 그럼 공식 두 도시의 거리 1 플러스 루트 A의 크기 A의 면적 B의 크기, 이 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이 공식이 어렵다 그러면 팀장님한테 가서 배우시라고.
이제 저는 이 공식을 이용해야만이 여러분이 공부가 늘어나요. 근데 너무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도 응용이 되는데 너무너무 편하게만 하려고 하니까. 자, 대입 봅시다. 그럼 두 도시의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30km네. 30km, 30. 1 플러스 루트 A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로 나오죠. 64만. 그 다음에 B 도시의 크기는요, 16만.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요 정도는 쉬운 건데, 30, 1 플러스 루트 16을 64로 나눕니다. 그럼 요거 몇 나와요? 4분의 1 나와요. 여기서부터 답답이 되는 거죠. 30, 1 플러스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제곱권은 루트로 없어지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1의 3승인데 이렇게 나오면 또 여기서부터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2분의 1이 0.5야. 0.5는 1 플러스 0.5, 30. 그럼 얘는 30을 몇으로 나눠? 1.5로 나눠라. 그럼 몇일까요? 20.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20킬로 지점. 됐습니다. 그럼 A 도시로부터 20킬로 지으면 B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릅니까? 10킬로가 되겠네, 10킬로. 자, 이제 21번 문제. 21번 문제가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은 만약에 시험에 등장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이 시험에 등장했다.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게 공간 맞춰기수. 공간 맞춰기수가 몇인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보고. 단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서 없는 거 다 똑같잖아요. X지역 주민 모두가 구매자이고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럼 단서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공간 맞춰기수를 보고, 공간 맞춰기수가 이 공간 맞춰기수가 딱 주어지면 그럼 바로 이 글에다 이렇게 제곱을 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왔다? 그러면 공간 맞춰기수 확인하고, 공간 맞춰기수가 주어지면 바로 표에다가 이 글에다가 제곱하라고. 공간 맞춰기수 3 나왔다. 그럼 여기 몇 승? 3승. 3승. 할인점 A하고 할인점 B하고 할인점 C가 공간 맞춰기수가 꼭 같으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면 여기다 이렇게 주시죠. 할인점 A, B는 공간 맞춰 2고 C는 3이다. 그럼 여기만 몇 승? 3승. 이렇게. 자, 이제 됐네. 이제 풀어봅시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예? 주민들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까 그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런 문제. 자, 거기 몇 번 문제예요? 몇 번 문제? 16번 문제. 16번 문제 1번 질문 봐봐요.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이제 옳은 질문이잖아요. 실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최근에 31회 때 허프의 확률 모형을 이용하면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OX? 매출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또 허프의 확률 모형을 적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간 맞춰기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한다. 그것도 우리 시험 질문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1번 A의 확률입니다. A의 쇼핑갈 확률이죠. 요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은 뭐하고 똑같아요?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A 도시 시장 점유율하고 똑같아요. 그럼 A의 확률은 A, B, C의 각각의 흡입력이 있다고. 그럼 A의 흡입력은 A까지 거리 몇 킬로입니까? 4km. 공간 맞추면 2, 4의 제곱. 320. 면적이 크기가 플러스 B. B까지 거리 5km. 5의 제곱. B의 면적은 250. 자, C도 나오겠네. 할인점 C. C까지 거리 몇 킬로? 6km. 6의 제곱. 360. 여기에 전체 힘. 매장 A, B, C, 할인점 A, B, C 전체 힘.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올라가지. 4의 제곱 320. 320을 4의 제곱 16으로 나누면 이건 뭘까? 20. 250을 25로 나누면 그러면 10. 360을 36으로 나누면 무엇일까? 10. 그러면 전체 힘은 몇이고? 40이고. 그 중에서 A가 20이고 A의 화물 확률은 몇 %고?
50%. 자, 됐습니다. 요거 구했습니다. 그 B를 방문할 확률은 몇 퍼센트? 25%. C를 방문할 확률도 25%. 여기 B니까 B는 40분의 몇이 돼요? 10. C도 40분의 10이 되는 거지. 응?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물어봅니까? 두 번째는 할인점 A의 추정 매출액. A의 추정 매출액이고요. 추정 매출액을 구해봐라. 그럼 A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 A의 추정 매출액은 소비자 수 곱하기 단서. 요 A의 추정 매출액은 A의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소비 지출액. 1인당 지출액, 소비자 1인당 지출액이야. 그럼 1인당 소비 지출액은 문제에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이용객 수야. 그럼 A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에다가 단서 곱하고, 그 다음에 A의 쇼핑을 확률 곱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용객 수가 나와. 여기다가 1인당 지출액을 곱해주는 거라고. 이래 하면 매출액이 나오지. 다시 써볼까요? A의 추정 매출액. A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고요? A의 이용객 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이 나온다. 그럼 1인당 지출액은 시험 문제 주고 A의 이용객 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사람 수 구하라 했으니까 단서 있으면 단서 써먹고 없으면 안 쓰고 곱하기 A의 확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소비자 수 몇 명입니까? 소비자 수 주면 얼마? 5,000명. 5,000명이고 단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5,000명이고 그다음에 AF 쇼핑할 확률은 50분 0.5. 그러면 2,500명이 이용객 수가 되네. 2,500명. 그런데 1인당 얼마?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12억 5천만 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이제는 22번 문제로 갈 겁니다. 22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나왔고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한 번은 들어봐야 되니까.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끼리, 같은 물건을 취급하는 업종끼리 몰려있는 것을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가구의 거리, 공구의 거리. 가구의 거리 가면 가구를 파는 점포들이 쭉 있죠. 이것을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모일 집자, 같은 업종끼리 몰려있다. 이것을 집재성 점포. 1번,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2번, 전문품점. 전문품점은 전문품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용,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5. 집심성 점포는 모일 집자, 도심에 몰려있는 것들. 도심에 몰려있는 것을 집심성 점포라고 그래요. 도심을 떠나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집중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이다. 이거는 집심성이 아닙니다. 집심성은 도심에 있는 것들. 그럼 틀린 것은 답 몇 번입니까? 3번. 집심성 점포는 도심에 몰려있는 거죠. 백화점,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 이것을 집심성 점포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국부적 중심지가 시골에 가면 읍소재지 면소재지. 이걸 국부적 중심지라고 해요. 그럼 국부적 중심지에 몰려있는 점포들을 국부적 중심 점포 이렇게 해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3번은 집심성 점포가 아니라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해야 돼요. 4번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는 것들. 흩어져 있는 점포들, 분산 입지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 그럼 산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발관, 목욕탕,
세탁소 이런 것들은 몰려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죠. 이것을 산재성 점포. 5번 선매품. 이 선자가 고를 선자입니다. 고를 선자. 선택할 때 선자, 선거할 때. 선매품은 소비자가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의 가격, 물건의 스타일을 비교한 다음에 구매하는 상품. 이것을 선매품이라고 하고 그러한 제품을 취급하는 제품을 선매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번에서 틀린 것은 다 몇 번이요? 3번. 3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22번은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속여요. 요 두 개를 집신성 점포하고 집재성 점포를 속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백화점. 백화점이 집심성입니까? 집재성입니까? 집심성. 고급 음식점. 뭐 대형 서점.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몰려 있으면 집재성이죠. 여기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도심이 있죠. 도심.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요. 백화점, 고급 음식점, 대형 서점은 집재성 점포에 해당된다. OX, X. 집재성입니까? 집심성입니까? 집심성. 자,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게요.